문정이는 셔터를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우편함을 확인했다. 61년을 살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다. 하루 종일 정리한 택배 상자 더미가 이제야 시야에서 사라졌다. 형광등 스위치에 손이 닿았다.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가게는 금세 낯설어졌다. 발끝에 뭔가 걸렸다. 바닥에 봉투가 있었다. 흰색, 이름도 주소도 없었다. 문정이는 허리를 숙여 봉투를 집어들었다.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복도 비상등 불빛 아래로 이동해 봉투를 뒤집어 봤다. 발신인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다. 우표도 없었다. 누가 직접 놓고 간 것이 분명했다. 봉투를 열었다. 안에 작은 종이 한 장, 손글씨였다. 또박또박한 글씨체. 2019년 4월 17일 347 확인 부탁드립니다. 347 무슨 의미일까? 날짜는 6년 전이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누가, 무엇을, 왜? 문정이는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현관문을 잠갔다. 복도는 어두웠다. 계단참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집에 들어서서도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다. 왜 하필 나에게?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문정이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잊으려 했다. 그냥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가게를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택배를 정리하는 동안에는 봉투 생각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셔터를 내리려는 순간 또다시 바닥에 봉투가 놓여 있었다. 문정이는 숨을 멈췄다. 봉투는 어제와 달랐다. 약간 노란 빛이 도는 종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2019년 5월 3일 512 확인 부탁드립니다. 숫자가 달라졌다. 날짜도 달라졌다. 하지만 문장은 똑같았다. 문정이는 주변을 둘러봤다. 건물은 조용했다. 1층 수리기사 최도윤의 사무실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봉투를 들고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문정이는 멈춰 섰다.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는 봉투를 다시 꺼냈다. 종이 질감이 확실히 달랐다. 첫 번째 것은 매끄러웠다. 손끝에 미끄러질 정도로. 하지만 두 번째는 거칠었다. 마치 오래된 편지지 같았다. 의도적이었다. 누군가 자신이 서로 다른 사람임을 알리려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면 반대로 같은 사람이지만 일부러 다르게 보이려는 것일 수도 있었다. 버스가 왔다. 문정이는 봉투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장난이 아니라는 확신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다.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였다. 봉투는 계속 왔다. 사흘째, 나흘째, 닷새째. 문정이는 봉투가 놓인 위치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다. 처음엔 문밖 복도 바닥, 문에서 약 1m 떨어진 곳이었다. 둘째 날은 문턱 바로 앞, 셋째 날은 문틀에 살짝 기대어 있었다. 넷째 날은 문과 문틀 사이 틈에 반쯤 끼워져 있었다. 마치 점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처럼 보였다. 문정이는 불쾌한 호기심을 느꼈다. 공포는 아니었다. 적어도 아직은. 하지만 누군가 자신의 동선을 알고 있다는 느낌. 자신이 언제 가게를 닫는지, 언제 집에 들어가는지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밤, 그녀는 일부러 불을 일찍 껐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복도를 지켜봤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자정이 넘어섰다. 건물은 고요했다. 그때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계단 쪽에서였다. 누군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문정이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발자국이 점점 가까워졌다. 2층. 복도. 문정이의 가게 앞. 발자국이 멈췄다. 침묵. 문정이는 창문 틈으로 복도를 봤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작은 체구. 여자인 것 같았다.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문 앞에 서 있었다. 1분. 아니 2분. 시간이 늘어지는 것 같았다. 바스락. 종이 소리였다. 봉투를 놓는 소리. 그리고 발자국이 다시 멀어졌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문정이는 잠시 기다렸다가 문을 열었다. 복도에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아직 따뜻했다.
2020년 1월 9일 89 확인 부탁드립니다. 당신만 가능합니다. 당신만 가능합니다. 문정희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왜 나만? 무엇을 확인하라는 거지? 그녀는 계단참으로 나갔다. 아래층은 어두웠다. 현관문은 닫혀 있었다. 밖으로 나가 보니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문정희는 건물로 돌아왔다. 계단 난간을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다. 누군가 나를 알고 있다. 나를 오래 지켜봐 왔다.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문정희는 1층으로 내려갔다. 최도윤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작업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최도윤이 공구를 들고 나왔다. 그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었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세요?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최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공구함을 챙겼다. 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문정희는 봉투 이야기를 꺼냈다. 밤마다 문 앞에 놓인다는 것, 이름도 주소도 없다는 것, 계속 반복된다는 것. 최도윤은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게에 도착해서 문정희는 서랍에서 봉투들을 꺼냈다. 7개였다. 최도윤은 봉투를 하나씩 받아들었다. 종이를 손끝으로 만져봤다. 접힌 자국을 확인했다. 빛에 비춰봤다. 이 종이 일반 우편용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죠? 접힌 자국 보세요. 손으로 직접 접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3등분이 정확해요. 문정희는 봉투를 다시 펼쳐봤다. 접힌 선이 똑바로 나 있었다. 자를 댄 것처럼 정확했다. 정성스러웠다. 그리고 이 종이들 전부 다 다른 거 아시죠? 네. 의도적이에요. 누가 일부러 다른 종이를 쓰고 있어요. 마치 여러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글씨체는 똑같아요. 최도윤은 공구함을 열었다. 문틀을 살폈다. 잠금 장치를 점검했다. 센서를 확인했다. 몇 분 후 그가 고개를 들었다. 이상한 점은 없어요. 문을 강제로 연 흔적도 없고요. 그럼. 다만, 최도윤은 문 앞 바닥을 가리켰다. 누가 문 앞에 뭔가 놓을 때 센서가 반응 안 하게 하려면 각도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이 건물 구조를 잘 안다는 뜻이에요. 이 건물에 오래 산 사람이겠네요. 그렇겠죠. 아니면 여러 번 연습한 사람이거나. 문정희는 뒤를 돌아봤다. 복도 끝에 건물관리 게시판이 보였다. 오래된 공지사항들이 층층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게시판 쪽으로 걸어갔다. 최도윤이 뒤따라왔다. 게시판 한쪽에 낡은 입주자 명단이 붙어 있었다. 2019년도. 문정희는 명단을 훑어봤다. 이름들이 나열돼 있었다. 그녀는 숫자를 떠올렸다. 347, 512, 89.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았다. 최도윤이 공구함을 챙겼다. 뭐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최도윤이 내려간 후 문정희는 게시판 앞에 혼자 서 있었다.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347, 512, 89. 규칙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었다. 그날 오후 문정희는 가게 안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오래된 장부들이 쌓여 있었다. 2019년, 2020년, 먼지가 앉은 노트들. 그녀는 2019년 장부를 꺼내 펼쳤다. 4월, 페이지를 넘겼다. 17일, 그날 처리한 우편물 목록. 일반 우편 22건, 택배 15건, 그리고 등기우편. 문정희의 손이 멈췄다. 등기우편 347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347. 봉투에 적혀 있던 숫자. 그녀는 5월을 펼쳤다. 3일. 등기우편 512번. 1월. 9일. 등기우편 89번. 모두 있었다. 모두 등기우편 번호였다. 문정희는 장부를 다시 들여다봤다. 각 번호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수취인 부재, 연락 불가, 반송 처리. 그녀는 숨이 막혔다. 발신인 란을 봤다. 서유리, 서유리, 서유리. 모두 같은 이름이었다. 문정희는 장부를 떨어뜨릴 뻔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누군가 보낸 우편물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전달하지 못한 우편물이었다. 반송한 우편물이었다.
그녀는 즉시 1층으로 내려갔. 최도윤의 사무실 문을 세게 두드렸다. 문이 열렸다. 도윤 씨, 지금 시간 돼요? 최도윤은 그녀의 표정을 보고 공구함을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에요? 장부를 찾았어요. 숫자들이 등기우편 번호예요. 등기우편. 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전부 제가 처리한 우편물들이에요. 아니, 처리하지 못한 우편물들이요. 문정희는 장부를 펼쳐 보였다. 최도윤은 천천히 번호들을 훑어봤다. 발신인이 같네요. 서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부 반송 처리됐어요. 수취인을 찾지 못해서. 수취인이 누군데요? 그건. 문정희는 장부를 다시 확인했다. 수취인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유진. 서율이랑 성이 같아요. 최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가족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 우편물들을 제가 확인해야 하는 거죠? 문정희는 갑자기 떠올랐다. 2019년 4월 17일. 그날 전화가 왔었다. 급한 목소리. 제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그녀는 바빴다. 전화를 끊었다. 그 후로 그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다. 도윤 씨, 관리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어요? 옛날 기록 찾아야 해요. 지금요? 네, 지금이요. 문정희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있었다. 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1층 관리사무소로 갔다. 관리인은 이미 퇴근했지만 최도윤은 비상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몇 분 후 관리인이 도착했다. 무슨 일이세요? 2019년 입주자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관리인은 컴퓨터를 켰다. 파일을 검색했다. 누구 찾으세요? 서유진이요. 관리인은 이름을 입력했다. 화면에 기록이 떴다. 문정희는 화면을 들여다봤다. 서유진. 세 번째 건물. 2018년 입주. 2020년 2월 퇴거. 세 번째요? 문정희가 물었다. 네. 근데 그 건물은 2년 전에 철거됐어요. 문정희는 최도윤을 봤다. 최도윤도 그녀를 봤다. 침묵이 흘렀다. 문정희는 다시 물었다. 퇴거 사유가 뭐예요? 관리인은 잠시 화면을 확인하더니 말을 멈췄다. 기록이 여기서 끊겨 있어요. 문정희는 화면을 다시 봤다. 이름은 남아있는데 그 뒤에 기록은 비어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 봉투를 받은 시기, 마지막 등기우편을 반송 처리한 시기, 이 사람이 보낸 거예요. 문정희가 작게 말했다. 이 사람이 저한테 우편물을 보냈는데 저는 전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최도윤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괜찮으세요? 문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았다. 장부 속 숫자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종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이었던 것 같았다. 누군가 살아서, 아파서, 도움이 필요해서 우편물을 보냈고 그녀는 그것을 전달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없었다. 서유리는 누구죠? 최도윤이 물었다. 아마도. 문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일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정희는 관리사무소를 나왔다. 복도가 어두웠다. 그녀는 벽에 기댔다. 벽에 잠시 기댔다. 다리의 힘이 풀렸다. 늦었다. 너무 늦었다.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전화를 끊지 않았다면, 우편물을 한 번 더 확인했다면, 문정희는 그때 알았다. 이 일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며칠 동안 문정희는 서유리를 찾아 헤맸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서유리라는 사람 아느냐고. 대부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동네 슈퍼 주인이 기억했다. 아, 그 사람. 예전에 세 번지에 살았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동생이랑 같이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디 사세요? 글쎄요. 건물 철거되고 나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문정희는 더 물어봤다. 동네 부동산, 관리사무소, 그리고 마침내 한 곳에서 정보를 얻었다. 서유리는 지금 이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산다고 했다. 작은 원룸. 혼자 산다고 했다. 문정희는 그 주소를 찾아갔다. 오래된 빌라였다. 3층. 그녀는 계단을 올라갔다. 302호. 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옆집 문이 열렸다. 할머니가 나왔다. 누구 찾으세요? 서유리 씨 계신가요? 유리 씨.
지금 안 계실 거예요. 저녁 때쯤 오시지 않을까요? 문정이는 근처 작은 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오후 4시, 5시, 6시. 해가 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를 봤다. 공원 입구로 걸어 들어오는 여자. 작은 체구, 피곤한 얼굴. 그날 밤 계단에서 봤던 여자였다. 서유리였다. 문정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다가갔다. 서유리 씨. 여자는 멈췄다. 고개를 들었다. 문정이를 봤다. 표정이 굳었다. 누구세요? 저 문정이에요. 우편 취급점하는. 서유리는 뒤로 물러섰다. 왜 저를 찾으세요? 봉투, 당신이 놓은 거죠? 서유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고였다. 저는 그냥 알고 싶어요. 왜 저에게 이런 걸 보내는지, 서유진이라는 분과 무슨 관계인지. 서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우편물들. 제발 그냥 가세요. 서유리는 빠르게 걸어갔다. 공원을 나섰다. 횡단보도로 향했다. 문정이는 뒤따라갔다. 신호등 앞에서 둘은 나란히 섰다. 침묵이 흘렀다. 저는 미안해요. 문정이가 말했다. 제가 그때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서유리는 고개를 숙였다. 신호가 바뀌었다. 서유리가 먼저 걸어갔다. 문정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횡단보도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다. 문정이는 더 이상 봉투를 받지 못했다. 밤마다 문 앞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불안했다. 마치 무언가 끝나지 않은 채 멈춰버린 것 같았다. 어느 저녁, 문정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받았다. 여보세요? 문정이 씨, 여자 목소리였다. 서유리였다. 네. 만날 수 있을까요? 건물 주차장에 제가 있어요. 문정이는 가게 문을 잠그고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어두운 구석에 서유리가 서 있었다. 그녀는 문정이를 보자 고개를 숙였다. 와 주셔서 고마워요. 무슨 일이에요? 서유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제가 봉투를 놓은 게 맞아요. 제 동생 대신. 동생? 네, 서유진. 제 동생이에요. 서유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생은 혼자 살았어요. 아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했어요. 병원 예약, 처방전, 신청서들. 동생은 그걸 우편으로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서유리는 눈물을 닦았다. 당신은 확인해 주지 않았어요. 동생이 전화도 했대요. 하지만 당신은 바빴죠. 그 후로 동생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문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숨 쉬는 것만 겨우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생은 2020년 겨울을 넘기지 못했어요. 혼자 살다가요. 저도 늦게 알았어요. 저는 알아요. 당신도 바빴을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서유리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동생 노트에 적혀 있던 말이에요. 문정이는 봉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서유리는 천천히 걸어갔다. 주차장을 나섰다. 문정이는 그 자리에 서서 봉투를 펼쳤다. 괜찮아요. 그냥 확인만 해주세요. 제가 존재했다는 걸. 문정이는 주저앉을 것 같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저 미안함이었다. 늦은 미안함이었다. 며칠 후, 문정이는 가게 카운터에 작은 상자를 놓았다. 안에는 서유진이 보냈던 등기우편 기록 사본들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서 당시 자료를 찾아냈다. 모두 반송 처리됐던 것들이었다. 문정이는 서류들을 하나씩 펼쳤다. 예약 확인서, 처방전, 신청서들.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삶 그 자체였다. 그녀는 작은 노트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그리고 썼다. 서유진님, 확인했습니다. 2019년 4월 17일 등기 347번부터 2020년 2월 14일 등기 112번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2025년 12월. 문정이. 그녀는 노트를 찢어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상자를 서랍에 넣었다. 버리지 않기로 했다. 계속 가지고 있기로 했다. 저녁이 되었다.
최도윤이 문을 두드렸다.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최도윤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내려갔다. 문정이는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며칠 후 서유리에게 문자가 왔다. 고마워요. 문정이는 답장을 보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서유리와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어떤 인연은 짧게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니까. 셔터를 내릴 시간이었다. 문정이는 우편함을 정리했다. 형광등을 껐다. 문을 잠그고 나왔다. 복도는 어두웠다. 바닥을 봤다. 봉투는 없었다.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1층을 지나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12월의 밤. 거리는 조용했다.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불을 켰다. 차를 끓였다. 창밖을 봤다. 동네는 고요했다. 문정이는 매일 밤 가게를 정리할 때 조금 더 오래 우편함 앞에 섰다. 혹시 또 누군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며칠 후 한 손님이 등기 우편을 찾으러 왔다. 문정이는 서류를 확인하고 우편물을 건넸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손님은 서명을 했다. 문정이는 그 서명을 찬찬히 봤다. 그리고 우편물을 건넸다. 잘 받으셨죠? 네, 고맙습니다. 손님이 나갔다. 문정이는 잠시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문정이는 서명란을 한 번 더 보고 조용히 서류를 접었다. 누군가 보낸 것을 누군가 받았다는 확인. 그날은 그걸로 끝이었다. 저녁이 되었다. 셔터를 내렸다. 불을 껐다.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다. 하지만 문정이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계단을 올라갔다. 2층, 집 문 앞, 열쇠를 꺼냈다. 문을 열기 전 한 번 더 복도를 돌아봤다. 고요했다. 봉투는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불을 켰다. 하루가 끝났다. 창가에 섰다.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다. 문정이는 불을 껐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내일도 문 앞에 봉투는 없을 것이다. 문정이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더 생각하지 않았다. 밤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